가난한 선비와 도깨비의 선물. 선비가 깨달은 효도의 가치. 가난에 찌든 선비 앞에 나타난 신비한 도깨비. 황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선비에게 도깨비가 가르쳐준 진정한 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효도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보세요. 병든 어머니 약값조차 없는 절망적 상황. 어머니, 어머니, 김정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초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고 계셨거든요. 끄끄.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입가에는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정호야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단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음을 지으려 하셨지만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열이 높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한의원에 가셔야 해요. 정호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정호야 우리가 지금 무슨 돈으로 한의원에 가겠니? 그냥 이렇게 며칠만 더 참아보자. 정호의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거든요. 집안에는 쌀 한 되박도 제대로 없었고 돈이라고는 양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정호는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살아왔는데 벌써 세 번째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뒤로는 더 이상 공부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품팔이라도 아니면 정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끄. 이번에는 피를 더 많이 토하셨습니다. 정호는 급히 물을 떠와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정호야 어머니가 이러고 있으니 너만 고생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어머니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중얼거림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약을 구해야 하는데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약값을 마련할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정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부자인 김진산의 집으로 가서 품팔이 일이라도 얻어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김정호 말이냐? 과거 시험이나 보던 놈이 이제 와서 품팔이를 하겠다고. 농사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나? 정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진사님, 어머니께서 몹시 아프십니다. 약값만이라도 무엇이든 시키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진산은 정호를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쓸모없는 놈에게 돈을 빌려줄 바보가 어디 있겠나? 어서 썩 물러가라. 절망에 빠진 정호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앓고 계셨습니다. 으. 신음소리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실 정도로 기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륵 드르르륵.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였지만 밤중에 들리는 그 소리는 왠지 섬뜩했습니다. 황금을 제안하는 신비한 존재와의 만남. 드르르륵 드르르륵.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키가 훌쩍 큰 이상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머리에는 뿔이 하나 솟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요. 정호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정호. 어서 나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목소리는 우렁차면서도 어딘지 친근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다.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서 특별히 너를 도와주러 온 것이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땅에 쿵쿵 치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도깨비라니. 어릴 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존재 아닌가요? 정말 도깨비이십니까? 그럼, 봐라. 도깨비가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갑자기 주변에 이상한 불빛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불이었습니다. 와와. 정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도깨비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믿겠지?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도깨비는 방망이를 땅에 박고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며? 약값이 없어서 걱정이고, 정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아프신데. 제가 무능해서. 그만.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라. 도깨비가 손짓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황금을 주겠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다.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왜 저에게 그런 호의를? 호의가 아니다. 도깨비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거래다. 거래요? 정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황금을 주는 대신 너는 나에게 소중한 것 하나를 줘야 한다. 도깨비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도깨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수명 10년을 달라. 수명 10년을?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너의 수명 10년과 황금을 바꾸는 거다. 어떠냐?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 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명 10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년이면 제가 40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원래 너는 50까지 살 수 있는데 40까지만 살게 되는 거지. 하지만 생각해봐라. 어머니를 살릴 수 있고 남은 시간 동안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나쁘지 않지 않나? 도깨비는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야. 약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시간이 없다. 도깨비가 재촉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도깨비는 방망이에서 황금 덩어리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이 모든 황금이 정말 제 것이 될 수 있나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다. 계약만 하면 당장이라도. 도깨비는 황금을 정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어서 결정해라.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도깨비의 조건과 선비의 내적 갈등. 제가 정말 그 황금을 가질 수 있나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런 황금이 수십 개나 있으면 정말로 어머니 약값은 물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도깨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요?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 거래는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만약 이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황금은 사라지고 내 수명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줄어든다. 20년이요? 정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30살에 30살에 죽게 될 것이다. 도깨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정호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황금이 생겼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상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주었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나? 도깨비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의 거래는 절대 비밀이라는 것이다. 정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싫고
비밀을 간직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호야, 정호야. 집안에서 어머니가 정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정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호야, 어머니가 이제 정말. 어머니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정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착한 내 아들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정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도깨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봤나? 시간이 별로 없다. 곧 해가 뜰 텐데. 저는 정호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양심적으로는 이상한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어머니가 죽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고 말이다. 도깨비의 말이 정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수명이라니 10년이 뭐가 중요하냐? 어머니 없이 사는 50년보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40년이 더 행복하지 않겠나? 도깨비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릴 수 있고. 어머니 vs 양심, 극한의 딜레마. 정호는 도장을 든 손이 떨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빨리 해라. 해가 곧 뜬다. 도깨비가 재촉했습니다. 정말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호가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저희뿐입니까? 도깨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께서는 왜 제 수명을 원하시는 거죠? 도깨비에게 인간의 수명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도깨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도깨비의 규칙이다.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천리 아니겠나?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이상해요. 진짜 도깨비라면 굳이 인간과 거래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때 집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야, 어디 갔니, 정호야. 목소리가 정말 약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호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쯤 감고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정호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뿐인데 이렇게 짐만 대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정호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착한 내 아들, 너는 정말 효자다. 어머니가 너를 잘못 키운 게 아니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호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김정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해라. 정호는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밖으로 나가서 도깨비를 마주보았습니다.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도깨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현명한 선택이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정호야, 사람은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단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면서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 설사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거란다. 어머니, 정호는 도장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것은 정직과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거짓말과 비밀로 얻은 황금으로 어머니를 치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정말 이것이 맞는 길일까요?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가 화를 냈습니다. 뭘 망설이고 있는 거냐? 내 어머니가 죽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어가고 계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도깨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평생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얻은 돈으로 어머니를 치료한다면 그것이 정말 효도일까요? 도깨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효도는 어버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아닙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입니다. 정우는 도장을 땅에 던졌습니다. 저는 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거짓말로 치료할 수는 없어요. 도깨비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도깨비가 계속 소리치고 있었지만 정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의 진짜 정체와 진정한 시험. 이 고집불통아. 정말 후회하게 될 거다.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소리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는 빛과는 다른 부드럽고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거기 있나요?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호야, 놀라지 마라.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그리고 아까 내 앞에 나타났던 도깨비도 바로 나였다. 네. 도깨비가 산신님이셨다고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진정한 효자인지 말이다. 시험이요? 정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효자가 있다. 하나는 겉으로만 효도하는 자, 다른 하나는 진심으로 효도하는 자. 나는 내가 어느 쪽인지 알고 싶었다. 산신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황금에 눈이 멀어 거짓말과 속임수를 택했다면 너는 겉으로만 효도하는 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정직함을 지켰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다. 정우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프시고 걱정하지 마라. 산신이 어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진실한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 그 보답이다. 산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정호야 웬일이냐 갑자기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는 황금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직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님, 저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어머니 약값도. 정호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산신이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진정한 효자에게는 하늘이 도와준다. 산신이 손짓하자 갑자기 집 마당에 약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당귀, 황기. 모두 값비싼 약초들이었습니다. 이 약초들을 잘 기르고 팔아라. 그러면 어머니 치료는 물론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할 것은 없다. 이것은 내 진실한 마음이 가져온 결과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산신이 정호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기른 약초는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신비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정말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 능력은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자 할 때만 발휘된다. 돈벌이 목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산신이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정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갑자기 몸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정호는 어머니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난 것부터 자신이 거래를 거절한 것까지. 어머니는 정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호야, 정말 잘했다. 어머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산신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호야, 기억해라. 진정한 부는 황금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지더니 산신의 모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참된 효도가 가져온 놀라운 결말.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가 기른 약초들은 정말 신비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이 하나둘씩 낫기 시작했고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정호의 약초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오늘도 한양에서 손님들이 오신다더라.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기운이 넘치셨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정호도 예전과는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산신님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초를 거의 공짜로 나눠주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적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생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호 선생님, 정호 선생님, 마을 아이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호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급히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정호가 약초를 다려드리자 금세 열이 내렸습니다. 정호야,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할머니의 아들이 절을 하려 하자 정호가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빨리 완쾌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정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호를 무시했던 김진사도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호 선생,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신비한 약초를 기르시는 겁니까? 정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해 기를 뿐입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물론 산신님과의 일은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 약초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양에서 높은 관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선생님이시지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분은 임금님의 병을 치료할 약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의 병을 치료한다니.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산신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호가 정성껏 기른 약초로 만든 약을 임금님께서 드시자
놀랍게도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정호를 궁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정호야, 내 덕분에 짐이 건강을 되찾았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임금님, 소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호의 대답에 임금님은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임금님은 정호를 의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호의 어머니께도 정부인이라는 높은 지위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호야, 이 모든 게 꿈만 같구나. 우리 가난한 집안에 이런 영광이. 어머니, 이 모든 것은 어머니께서 저를 올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정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정직과 진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정호는 의원으로서 백성들을 치료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았고 어머니께서도 정부인으로서 여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아끼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호가 약초를 정리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야, 밖을 보니 산신님이 계셨습니다. 산신님, 정호는 급히 밖으로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정호야, 잘 지내고 있구나. 산신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산신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진실한 마음이 가져온 결과다.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다. 산신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너는 진정한 효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원하는 효도다.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산신님의 말씀이 정호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후손들도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산신님이 사라지신 후 정호는 어머니께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정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정호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호는 오랫동안 의원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며 정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정호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가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정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도깨비가 준 황금을 거절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킨 정호에게 결국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도깨비 제자가 된 글 못 읽는 아씨라는 제목의 야담인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양반과 아씨가 도깨비를 만나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모험담입니다. 과연 아씨는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